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더워지면 또 보이차가 약간 덜 맛있어지는 시기가 와요. 더워지면이라기보다는 저는 습도가 높아지면, 꿉꿉해지면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사실은 에어컨 틀어놓고 마시는 보이차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보이차라는 것이 원래 습도를 많이 먹으면 약간 그 특유의 어떤 개운한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차가 아마 그 시기에 수분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슬쩍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여름에는 그렇더라. 이게 오래 드신 분들도 약간 그렇다고 하시고 저도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물이 이제 거진 꽉 찬 것 같아서 버려야지 싶네요. 오늘 마시고 지금 마실 차는요, 묘차에서 제가 소분 구매한 거예요. 사고는 쉽지만 비싸서 청병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었고 2003년 갑급 홍인입니다. 2003년이면 저희 아이가 2004년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이보다 한 살 많네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하지만 보이차의 나이는 저희와 수명이 같지 않으므로 이 정도면 최소 먹을만치 먹었네 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읽었겠네 소리는 듣는 정도는 되는 듯 합니다. 10년 이상 된 차를 노차, 오래된 보이 생차를 노차라고 하는데요. 노차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주로 대체로 차를 오래 드신 분들이 노차라는 어떤 말을 붙이는 때는 그래도 25년, 30년 이상인 경우인 것 같아요. 얼마를 넣을까? 오늘은 약간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편이니까 조금 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량을 하지 않으면 정확히 얼마를 넣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쯤 해서 한번 다시 꺼내서 계량을 해볼까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으시면 재밌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대충 넣었잖아요. 대충 넣었는데 네가 넣은 찻잎의 양은 과연 얼마인가? 너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너는이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겠네요. 나는 과연 이 자사호에 대체로 얼마 정도의 차를 넣고 적당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뒤늦게 확인을 해봅니다. 생각보다는 적게 넣네. 여기 남은 것까지 해도 5g 정도겠어요. 5g 밖에 안 넣네. 좀 덜 넣었다고 생각한 게 5g이니까 평소에는 조금 더 넣나 봐요. 6g? 그래서 7g 사이인가 봐요. 오늘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카페인이 조금 많이 들어갔으니 조금 덜 넣는 듯하게 넣겠다고. 그러면서 넣은 게 5g 정도였어요. 밑에 예원하면서 물기가 있기 때문에 젖어있는 찻잎을 제가 불어 꺼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5g 정도를 넣었으니 어느 정도의 맛을 주는지 당분간 좀 계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제가 구병모 작가의 소설을 읽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병모 작가의 책을 일단 좀 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모든 책을 신간으로만 새 책으로만 구입하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되게 깨끗한 중고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고책과 새 책을 잘 섞어서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새 책 중고로 구할 수 없는 책들도 있고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원하는 책이. 그래서 때에 따라서 중고와 새 책을 잘 섞어서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구병모 작가, 장강명 작가 막 이렇게 좀 중고책들 위주로 많이 구입을 했어요. 새 책이 한 권 들어있었는데 그 책은 읽었거든요. 빛과 물질의 이론, 맞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앤드루 포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작가의 또 다른 책이 없나? 찾아봤더니 장편 소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장편 소설도 재밌을까? 하는 약간 의심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단편을 아주 잘 쓰는 작가인데,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글이 재밌어서 장편 소설을 찾아서 그 작가의 다른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의 단편은 너무너무 근사했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는데, 매력이 있었는데, 장편은 그렇지 않네? 라고 여겨지는 경우. 또 혹은, 장편 소설들을 잘 쓰는 작가, 주로 발표하는 작가가 그 작가의 장편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아서 작가가 낸 에세이나 단편을 읽었는데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모두 두루 잘 쓰는 작가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염려가 있고, 그래도 한번 사볼까 싶어요. 앤드루 포터 재밌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다정하고 섬세한, 그러면서 독특한, 너무 뻔하지 않은 뭐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기란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에 따라 정도와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에, 그 앞에 상당히 급진적인 사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여기저기서 들은 동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익숙하게 접해온 동화, 나 어떤 전설, 구전되어 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리저리 섞어서 간단히 생각하면 요리하는 것처럼 이것과 저것과 저것을 적당하게 섞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들과 다른 새로운 요리. 재밌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오늘 카페인이 좀 과해서 차 양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덜 넣는다고 했었고 조금 줄였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법 진하게 느껴져요. 진짜 오늘 약간 카페인이 과하긴 했나봐요. 다른 차보다도 말차나 커피를 마신 날은 다른 차를 마시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차는 열감이 꽤 많은 차가 아닌가 싶어요. 원래 좀 길게 마시면 온기가 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따뜻한 것을 계속 섭취했으니까요. 근데 이 차는 후끈한 어떤 느낌이 약간 양주 마실 때 이렇게 훅 내려가는 느낌 있죠. 도수 높은 양주 마시면 여기 식도를 타고 양주가 내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있고 확 열이 도는 느낌이 납니다. 와, 저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돌이켜보면 그가 그녀를 선택한 까닭은 물론 그녀의 집안에서 내놓은 지창금조의 넉넉한 선물 때문이었지만 그녀 존재 자체가 남달라서이기도 했다.
그는 이전에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책을 쌓아놓고 읽는 여인을 본 적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삶에서 달아나기라도 하려는 듯 인간의 역사와 문화 및 종교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는데 그나마 그 책들의 주제가 그렇다는 사실도 제목을 보아서 짐작할 뿐 그로선 한 번도 접근하거나 상상해 본 적 없는 분야였다. 농가에선 잘해야 신문 잡지나 접할 뿐이었고 최근엔 남녀 애정과 치정과 복수를 담은 얄팍한 시리즈 정도가 유행했는데 그조차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밤에는 기름을 아껴야 했고 겨울철에는 6시, 여름철에는 늦어도 8시가 넘어가면 모든 집에 어김없이 불이 꺼졌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노동으로 가족 모두 단잠에 빠지게 마련이었지만 간혹 잠 못 이루고 재미난 얘기거리를 찾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면 가족 중 농사일에 가장 낮은 빈도로 동원되는 노부모가 안경을 코에 걸고 침침한 눈으로 희미한 불빛이나 달빛 아래까지 있는 힘껏 책을 끌어다가 낭독해 주었다. 그 내용은 대개 널리 알려진 패턴의 권성징악이어서 나중에는 굳이 불을 밝힐 필요도 없이 외워서 들려줄 수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패턴의 세부는 변형되었다. 평범한 소년은 왕자와 공주로, 사나운 동물은 괴물이나 마녀로, 새벌의 옷은 새알의 호두 같은 것으로. 그러므로 아이들은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듯 착각하곤 했다. 그런 배경에서 등잔 기름이 남들보다 남아 돌리 없는 평범한 농가의 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기서부터가 꼭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부모가 딸을 위해 오늘의 빵 한 덩이를 포기하고 한 스푼의 기름을 내어 주었다는 뜻이었고 딸에게 건초더미를 나르게 하거나 소똥을 치우게 하는 대신 책을 읽을 시간을 주었다는 의미였으며 정기적으로 읍내장에서 광고나 저속한 연애물 이상의 읽을 거리를 구해다 주었다는 얘기였다. 농가에서 아이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우리 딸은 지나치게 똑똑해서 탈이랍니다. 그 아이가 가끔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 중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지요. 서로 간을 보기 위해 그녀 집에 초대받아 저녁 만찬을 즐기던 날 부모의 표정은 난처하다는 듯 눈꼬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자부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고작 2페이지에서 많은 또 생각이 그렇습니다. 뒤를 읽어보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남자와 물건의 자리로 천장이 어울리느냐 바닥이 맞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한한 물건이 지닌 무게라는 속성의 근본적인 허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라고 대답하는 아내의 삶은 쉽지 않겠네요. 적어도 먹고 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다른 모든 여인들과 같아질 것이다. 여인이 바람소리를 듣고 별을 읽는 일의 무의미함을 알려주지 않아도 몸으로 느낄 것이며 어느덧 그녀의 탐구심은 자연 소멸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고 이 이야기 너무 웃긴데. 결혼을 했고 그 집에 갔어요. 남자네 집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목청도 좋고 막 이런 사람인데 허탕하게 웃으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환영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왁자지껄. 농사 짓는 집에 왔으니 이제 뭐 일도 하고 어째야 되는데 너는 손도 곱고 굳은 살도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것저것 안 해본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미에 뭐 천천히 가르쳐 주겠다, 천천히 같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좋은 태도였어요. 네. 네, 공손한 태도와 함께 그러나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은 감추지 않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속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의 본질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저예요. 누구의 식구가 아니고요. 제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전까지 존재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구나 그것이 저에게 조금도 흥미롭지 않은 일이라면 말이에요. 저는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일에는 흥미있지만 우리 중에 하나가 되는 일에는 글쎄요. 네, 재밌네요.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나 생긴 대로 살 건데? 하던 대로 하고 살 건데? 왜 내가 변해야 되지? 이거죠.
뭐 시댁 식구들이 기함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 모든 진리를 알고 싶은 욕심으로 끌어넘쳐서 남들보다 책을 많이 읽고 머리가 좋은 줄은 익히 알고 있었으니 이제 그 머리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앞으로 틈날 때마다 내가 보편적인 사고방식의 실예를 일일이 거론해 줄 테니까 한 번만 듣고 기억해서 응용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너무 가관이에요. 저는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설령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진정으로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무차별한 정보를 쓸어 담아 가둬두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뇌가 그것을 둘러싼 껍질의 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억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보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저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앞으로도 제가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굳이 알려고 들지 않겠다는 점에서 이미 왕성한 지식욕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야겠지요. 세상은 모르는 일투성이고 알고 싶은 것만 알아나가기에도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재밌네. 재밌다. 정말 어디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죠? 남자가 이제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 함께 살게 되었으니 우리 가족을 배려해야 된다. 너는 그게 힘드냐? 다녀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넌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 현명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러니까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도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은 당신의 배려만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어제까지 생판 남이었던 여자에게 행복을 의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던 방식과 범주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빈 조각 없이 그걸로 완벽한 한 표의 그림이었지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당신의 아내를 위해 일부러 비워둔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대로 생활을 유지할 일이지. 이제 와서 굳이 저를 끼워 넣는 게 서로가 불편한 일이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야, 이제 너도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우리 가족의 법도를 따라. 이렇게 말하면 말이잖아요. 그죠? 진짜 최고네. 이제 점점 이 아내는 아직 침착성을 잃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대화하는 동안 드디어 남편에게서는 지금부터 닥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닥쳐! 아내 다루는 법에 관한 책으로 마갈리아의 길들이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미안. 신 앞에서 서약한 사람이 고작 소통의 어려움을 이혼의 구실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신나게 웃으면 즐겁지만 편한 마음으로 끝맺지는 못하겠군요. 근데 정확한 네, 현실에 대입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구용모 작가의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읽혀요. 지금의 현실, 우리가 막 약간 분노하면서 얘기할 때 작금의 현실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치환이 가능한, 심지어 결말까지도 그렇게 그렇지,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결론 지어지지, 대부분 대체로 라고 뭐 여겨지는 결말입니다. 식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섬찟해요. 그래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속 시원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약간 슬프기도 하겠지요.
아, 이제 끝났네요. 아쉽다. 이 차를 저는 물을 더 끓여서 더 마셔야겠어요. 지금 테이블 이 위치로는 포트를 바로 옆에다 두기가 어려워요. 사실 차를 끓인 사용할 수 있는 바로바로 물이 계속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하는 포트가 있거든요, 저에게. 근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을 얼른 끓여야 되겠어요. 네. 재밌어요. 이 빨간 구두당이라는 재밌는 제목. 그 구병모는 작가는 청소년 소설도 많이 썼고요. 단편 소설집도 있고 장편 소설도 있습니다. 네.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구병모 작가의 책이 이게 서너 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알아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는 족족 만족스럽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차는 지금 아직 정확히 말하면 최소 500ml 이상, 지금으로부터 최소 5탕 이상 더 우릴 수 있고요. 전 더 마셔야겠어요. 그러면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물을 끓이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